바람이 왜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열기와 냉기가 부딪히거나 또 이렇게 어떤 지상에서 햇빛에 이제 이렇게 반사돼 가지고 열이 축적돼서 열이 위로 이제 그 지면에 반사돼 갖고 올라갈 때 또는 거기 습기까지 동반을 하게 될 때 열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상승기류, 하강기류 이러지 않습니까? 어떤 대기 중에는 이 부분은 좀 더 공기가 차갑기 때문에 이렇게 또 그릇에다가 물을 끓이면은 제가 이렇게 벽을 타고 이렇게 열이 흐르면서 이렇게 위에 있는 공기는 좀 차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기서 발산이 될 수 있는 수증기는 날아가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된다. 밀도의 차이 때문에 그랬죠. 이 대기 중에도 똑같이 이 부분의 공기가 차가워서 거기가 이제 어떻게 차가워지게 열이 확산이 되지 못하는 거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물에서도 그렇고 공기에서도 그렇습니다. 서로 간의 온도의 차이가 밀도 차이처럼 작용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운동을 일으켜 막을 내가 여기다 차가운 공기를 갖다 놔뒀다 그러면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회전한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 차가운 공기를 만들어. 그래서 토네이도도 약간 그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대기 중에 어떤 차가웠거나 습한 공기가 있어서 막을 형성해주면 거기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떤 바닷물 같은 데도 난류와 어떤 그 한류가 있지 않습니까? 차가운 물과 어떤 이런 뜨거운 물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또는 그것도 구조적으로 어떤 구조로 이렇게 내가 파이프로 이렇게 물을 갖다가 물 호수다 그러면 물을 갖다가 그 물기를 인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 갖고 이렇게 딱 하거나 압력을 이렇게 딱 조이면 압력이 이렇게 멀리 나가죠. 자연 구조물 중에서도 계곡 같은 이런 경우에도 부딪혀 가지고 차가워지면서 이렇게 바람이 세질 수 있을 거예요. 빌딩 같은 데도 그렇고 빌딩풍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바람의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거나 또는 어떤 온도에 여름에 뜨거운 어떤 온도가 공급이 되거나 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이렇게 데우는 것처럼 해가 바닷물을 데워가지고 습한 공기까지 올라가고 뜨거운 공기가 이제 거기다 햇빛에 의해서 가열돼 가지고 그것이 그러니까 운동력이 세져서 태풍이 많이 생기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외부로 이제 에너지가 얼마나 세느냐에 따라서 그 이동하는 거리가 틀리게지게 되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약하면 그냥 중간에 이렇게 뭐 온도의 차이도 있고 물이 뜨거우냐 안 뜨거우냐 또는 햇빛의 정도가 어느 정도 뜨거우냐 안 뜨거우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이 있으면은 그에 따라서 바람과 합해져 가지고 확산의 정도가 좀 빨라지게 되고요. 열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확산의 정도가 더 구조적인 뭐 계곡 같은데 부딪혀 좁은 통로를 갖다가 이렇게 물 같은 호수 같은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빨라지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통 열기가 많았을 때 태풍 같은 게 일어나고 이렇게 또 거센 바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뭐 산 같은 것도 있고 계곡 같은 것도 있고 빌딩 같은 것도 있고 바람이 부딪혀서 이렇게 어떤 각도를 변경을 시키거나 힘의 방향을 변경시키거나 할 수 있어요. 제주도 같은 데는 이렇게 사방이 바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뜨거운 어떤 태양이 이렇게 축적하거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증발이 더 쉬우니까 강수량이 높아지는 거고 또 어떤 데는 이제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곳은 또 그런 물의 증발의 현상이 없어가지고 강수량이 적고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차이를 보게 되는 거죠. 네. 일단은 방 안에서도 인위적으로 어떤 온도의 차이를 따라서 어떤 방은 똑같은 방이라도 또 온도가 다 틀리거든요. 온도가 같은 방이라도 온도가 다 틀린답니다. 뭐 구조적인 문제와 벽이 좀 차가운 성질의 소재거나 뭐 콘크리트 벽도 있고 뭐 거기는 좀 더 차갑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가스레인지다 그러면 그쪽 부분에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방 안에서도 온도의 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류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열기를 품은 것은 좀 더 좀 공기의 소용돌이라 그러나 움직임이 좀 더 빨라지고요. 그다음에 차가운 데서는 공기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정체가 돼 있겠죠.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은 이런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로 인해서 압력이 그 외부 압력과 틀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창문 개방해 가지고 어떤 평균항 모든 만물은 평균항 원리를 따라서 외부 공기를 유입을 시켜주면 이것이 희석이 돼 가지고 안에 있던 압력이 높은 공기 또는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 더운 공기가 밖으로 나가죠. 수분이 이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한 원리를 때 이쪽 수분이 이쪽은 메마른 공기고 이쪽은 수분이 많다 그러면 이쪽 수분 메마르고 습도가 많은 공기가 이쪽으로 가서 서로 희석이 된다는 거죠. 물에서도 이제 잉크 딱 떨어뜨리는 것이 딱 확산이 돼가지고 희석이 되는 것처럼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리 뚜껑으로 딱 잠궈 놓으면 서로 교류를 못하게 해놓으면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전 세계도 어떤 과학 문명이 발달한 데는 인터넷, 교통통신의 발달,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로 막 외국 국제전화 하거나 인터넷의 발달로 해서 지식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전파가 되니까 날이 갈수록 더 똑똑해지는 거죠. 보다 많은 사람이 과학 기술에 좀 호기심을 갖거나 제품화시키는 호기심을 갖는다면 보다 많은 사람이 똑똑해지겠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인류가 100년 동안 이뤘던 것을 단 10년 만에, 5년 만에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과학 기술을 가지게 되면은 그 과학 기술의 발전 정도가 빨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통통신의 발달, 비행기로 왔다 갔다 금방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가까운 쪽으로 이게 여행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다 쉬워지면 교류가 많아지고 지식이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인터넷이기 때문에 요새는 더 발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왜 생기느냐? 여러 가지 그 외부적인 태양의 조건 또는 지구에서 그 화산에서 지구에서 그 에너지, 열 에너지, 마그마레도 활동, 화산 활동 이런 것과도 관련이 다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 그다음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람이 생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구의 자전 공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난로 같은데 가까이 있으면 뜨겁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데 가까이 있지 않은 데는 상대적으로 춥고 이렇게 지구에도 방 안의 온도가 틀린 것처럼 이게 온도 차이라는 게 각각 지역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대기의 이동, 대기의 어떤 바람의 이동, 이런 것이 아무래도 반영이 되겠죠. 우리가 신이 아닌다면 미세한 차이까지도 다 알 수는 없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그렇구나. 물의 이동이라는 게, 어떤 온도의 차이나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내부적인 환경적, 열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냐, 아니면 화산, 마그마 활동으로 인해서 물이 데워지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유가 있겠고, 이제 지표몬이 약간 그 열기를 많이 축적할 수 있는 자갈 구조가 암석 구조가 많다 그러면 열기를 많이 축적해서 오래 보유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흑층이어 가지고 반사한다 그러면 이제 대기 중에 공기층까지도 이제 데워지는 이런 기술 구조. 그것이 이제 또 바람을 촉진한다는 거죠. 에너지를 공급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